서울 송파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에 조합원 800여 명이 모여 서울시의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빨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요. 일부 조합원은 옥상에다 철제 망루를 설치해 고공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슈플러스에선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 관계자들과 무엇이 쟁점인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우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자문단장, 이춘란 오비스 총괄본부장, 그리고 부동산팀의 이하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김상우 단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잠실주공 5단지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네, 박원순 시장이 국제 설계 공모를 하면 바로 심의를 통과시켜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현재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이제 아무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조합원들의 지금 집회가 있고 아파트 옥상에서 철제 방루 설치해서 고공농성을 펼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직접 행동이잖아요. 이렇게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 5월 달에 박원순 시장이 공문을 통해서 우리 조합에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 가이드라인대로 하면은 재건축을 승인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 조합은 서울시의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년에 걸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보류시켜서 조합장과 박원순 시장이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면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은 국제 설계 공모를 하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건축 심의까지 바로 통과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국제 설계 공모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이미 설계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사업의 지연을 우려해서 국제 설계 공모 비용보다는 이제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제 서울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이제 업체 선정은 서울시에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뽑은 당선작으로는 도저히 재건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서 이제 그때부터 조합이 내홍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좋습니다. 근데 그 지경까지 만들어놨으면 약속대로 통과라도 시켜줬으면 됐을 텐데 서울시장이 약속한 지 2년 3개월이 지났고 또 국제 공모가 끝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는 고사하고 아직도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 시의원 한 사람이 박원순 시장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약속을 해놓고 통과시켜주지 않느냐,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박원순 시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승인을 해주려고 했는데 정봉문 조합장이 구속돼서 이제 승인을 해줄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정봉문 조합장은 구속된 사실도 없고 박원순 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서울시청 앞에서 약 8개월 동안 1인 시위를 하면서 이제 지나가던 서울시장과 악수도 하고 재건축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합장이 구속돼서 승인해주지 못했다는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어겼으면 먼저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은 평범한 일반인들에게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만나자고 저희가 요구를 해도 서울시장이 거부하여서 저희는 집회를 통해서 이제 서울시장에게 우리의 의사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청와대와 서울시에서 집회를 이어나가면서 연로하신 우리 조합원들이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는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다음 집회 때는 몸에 신나를 뿌리고 죽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셔서 조합원들의 제안으로 부득이 옥상에 망루를 설치해서
지금 옥상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은 과격한 표현들까지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까지 당연히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직접 행동에 나선 이유를 그리고 상황들을 저희가 전해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조합 측에서 요구사항을 좀 전달을 하셨는지 궁금을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께 또 촉구하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잠실 5단지 조합원들의 75%가 60세 이상입니다. 예. 그중에서 35% 1,400세대가 이제 70세 이상입니다. 그 70세를 이제 부부 숫자로 이제 그 표현하면 약 2,700에서 2,800명이 70세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이제 재건축하여 하루라도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와서 이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이제 세상을 뜨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조합원들이 원주민들이 세상을 떠나서 입주를 하지 못하든 아니면은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집을 팔고 나가서 입주를 하지 못하든 원주민이 입주하지 못하는 재건축은 분명히 올바른 재건축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서울시장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실 5단지 조합원들도 서울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서울 시민들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이제 조합원들이 거의입니다.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세금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이제 서울 시민으로서 녹물 먹지 않고 깨끗한 물 먹고 싶은 것이 이제 이분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위험 속에서도 보호받고 싶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치인의 생명은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치인이시며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시장님에게 우리 5단지 조합원들과 한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공모를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이 제안했고 박원순 시장이 국제 공모하면 이제 바로 통과시켜준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제안한 이 국제 공모로 인해서 잠실 5단지는 사업이 지연되어 결국 연로하신 조합원들이 내야 될 재건축 부담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과외로 박원순 시장이 요구한 국제 공모로 인해서 지급해야 될 국제 공모 비용이 36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잠실 5단지 4천여 조합원 그리고 2만여 조합원 가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으면 피해 당사자인 5단지 조합원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정치인으로서 한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5단지 조합원들은 목숨 걸고 이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재건축 자문단장이신 김상우 단장께서 지금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요구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5단지뿐만이 아니라 서울 쪽에는 재건축 단지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단지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강남이나 여의도권 쪽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그 잠실주공 5단지와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있습니다. 음마아파트도 잠실주공 5단지와 상황은 같은데요. 79년에 준공됐으니까 지어진 지 40년 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03년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재작년 서울시 도계위에서 미심의 조치를 받는 등 사실상 사업 진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로 준공이 48년 된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여의도 전략정비구역 통합개발계획이 2011년에 폐지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후 2017년 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지난해 집값이 급등하는 여파로 도계위에서 정비사업 계획 관련 심의에서 연달아 보류를 받은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잠실 쪽뿐만이 아니라 여의도나 강남,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까지도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전해 들어봤습니다. 이게 근데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또 나옵니다. 최근에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임박했습니다. 정비 사업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춘란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장 반응은 굉장히 큰 충격을 지금 받은 상태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폭풍 전야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이 주민 몇몇이 모여서 우리가 집을 새로 짓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고 그리고 조합 설립, 그다음에 건축심의,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를 거쳐서 이주하고 멸실하고 준공하는 절차를 합니다. 그 과정이 아주 기나긴 과정이고요. 평생 살면서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적법하게 인허가를 득한 것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난 곳을 단지를 소급 적용한다면 시장의 혼란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사라든가 조합 측에서 지금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규제 대책이 나올지 보면서 아마 대응할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혼란 영향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속도가 만약에 늦어지게 된다면요. 서울에선 새 아파트 공급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12,000세대가 이제 분양할 예정인데요. 올 가을에 이제 분양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먼저 끝난 다음에 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아마도 이것은 상당히 늦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개포 1단지나 지금 대표적인 대규모 단지를 예를 들었을 때 개포 1단지나 그리고 반포 1단지 1, 2, 4주구 예를 들더라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조합원들의 반발, 그다음에 시공사의 여러 가지의 수익 구조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로또 당첨, 청약 광풍이 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수도권 쪽에도 지금 영향이 계속 오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우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청약 광풍, 로또 청약 얘기가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자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아파트 공급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반대쪽에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이건 어떤 얘기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시장의 우려는 건설사가 이제 수익성 악화를 걱정해서 주택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겁니다.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서 주택 시장이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공급 불안은 잦아들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한 상태고 이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각종 인허가를 또 어렵게 하고 있는 상태라서 공급이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서 그 공급 감소 효과가 추가로 더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는 겁니다. 2007년 이후에 서울 공급 물량이 줄었던 거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서울의 미분양이 속출했기 때문이지 주택 상한제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양측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아파트 값을 보면 하락 추세가 서울 쪽 특히나 강남 4구를 통해서 멈추고 오름세로 돌아섰다라는 기사를 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고요. 서울시도 여기에 맞추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시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네, 행정적인 측면에서 서울시가 대응을 안 하고 좀 미루고 있다라는 조합 측의 입장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정부와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딜레마이긴 합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문정부의 철학이 있고 그에 맞춰서 여러 규제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권을 노리고 있는 박원순 시장도 이런 문정부의 정책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재건축과 관련해 이런 고육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정부에서도 얘기하듯이 주택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은 안정이 되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만 참아주셨으면 좋겠다. 안정이 된 수준할 수 있도록.
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5년 만에 꺼내들었는데도 여전히 서울 집값은 오르고 상승폭도 확대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 예고에도 집값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향후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실주공 5단지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죠. 잠실주공 5단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세 분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